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백전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접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는 저예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지난주에 저렇게 인사하시니까 너무 이제 뭔가 있어빌리티가 있어 보이죠. 좋은 용어인데 그쵸? 있어빌리티. 네. 그냥 어차피 우리 식구들끼리만 보는 방송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저는 편해요. 네. 아. 어느 방송이든 저는 접니다. 그리고 10만 구독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10만 구독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빠지면 버튼이 취소될 수 있었는데 네. 다행히 안 빠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한 보름 후에는 네. 실버 버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실버 버튼을 이 앞에 두고 방송을 해볼까 봐요. 아이, 뭐, 에이, 하실 거면서. 아이, 뭐, 하실 아니야. 아이, 네. 오면 정말. 언박싱 행사를 할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이 작가님의 노고도 있지만 이송작가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또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네. 변치 말아요. 변치 말아요. 우리 네. 함께 해요. 네. 네, 자, 그럼 지난주에 저희가 이 위안스카이와 손문의 대결도 다뤄보고 이번 주에는 중화민국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나라고 분석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은 실패한 중국의 개혁, 무너져버린 중화민국의 상황과 원인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이없이 주저앉았단 말이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알아볼까요? 조금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드리자면, 네. 일본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결국 우리 동아시아 3국은 다 일본 때문에 다 어작이 난 거고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혼자 똘똘해서 된 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네. 지들 죽는 길인지를 모르고 같은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고 괴롭혔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일본은 여전히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도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되고 이제 100년이 돼 있는 이 시기에 네. 100년 전의 위기를 다시 맞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최강국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네. 그리고 한때 최강의 자리에 있었던 두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을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현재 중국의 모습도 좀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어떤 야욕이 실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파벌들, 네. 지역적 갈등,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여러 개, 50개가 넘는 소수민족과 다양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파벌들이 다시 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무엇에서 나타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덕목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관, 네. 그리고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기심 같은 거죠. 네.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공동체, 우리 지역, 내가 관장하는 지역이 잘 되기만 한다고 하면 네. 나라 따위는 어찌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현재 중국인 건데 그동안 그 중국을 유지했던 기조들이 최근 들어 무너져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요거가 100년 전과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이 우리가 네. 동아시아 100년사 동백전사를 공부하는 의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보고 그렇죠. 교훈을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화민국의 실패 원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미 이제 청왕조가 멸망한다고 하는 거는 청일전쟁 패배로 기정사실화 됐어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 아편전쟁 지고 난 다음부터 국력이 기울기는 했지만 그 기울어가는 과정 중에라도 얼마든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여유는 있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서태후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악녀와 그리고 청나라의 계속된 개혁의 실패가 결국 청나라의 멸망을 불러오게 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람이 손문하고 위안스카이인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부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이 두 사람의 배경에 다 일본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외세의 세력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업을 하거나 또는 그와 일종의 숨겨진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원인으로 인해 자국의 손해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투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속셈을 숨긴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인의 기질인데요. 네. 중국의 권력은 항상 집안 분권 중심이었어요. 네, 나라가 좀 땅땅하고 나라가 크다 크고, 보니까 네.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토호들이 실제적인 그 지역의 지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하고는 거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청나라의 일원으로서 이걸 하는 거는 내가 왕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세금을 일정하게 내면 우리 물건들을 뭐 유통해 갖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또는 이마만큼만 내면 나의 지역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터치를 안 하는 이런 식의 위임을 서로 해줄 수 있는 권한과 권한 간의 일종의 계약 관계가 좀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게 일방적으로 수탈을 하거나 또는 저쪽에 있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쪽 나라보다도 유리한 그러니까 청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영국이나 일본이 제시한다고 치면 네. 내가 마음대로 그쪽하고 야합을 해버릴 수 있는 또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세력하고 야합해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력 구조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중국의 토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게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있던 중국이 중화민국으로 이제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네. 이 약속이 안 지켜진 거야. 손문도 못 지켰고 네. 위안스카이도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이후로 각 아까 얘기했던 지방 토들이 각자의 군벌을 이루면서 독립적인 분할 형태를 만들었고 네. 이게 10년 동안 유지가 돼요. 오. 그러니까 나라 없이 각 지방 토들이 각자 자신들이 왕이 되는 네. 왕인 척 군림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토들은 어떻게 왕이 되느냐? 내가 베이징을 차지하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만 차지하면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은 내가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심양 이쪽에다가 내가 군대를 갖고 있으면 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베이징을 차지하면 그땐 내가 중국의 왕인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애가 와갖고 베이징을 수복하면 내가 인제 중국의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청황실의 힘이 굉장히 없어졌으니까. 미약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청황실은 없어졌고 그걸 대체해야 될 중화민국은 와해가 돼버리다 보니까 방금과 같은 지방 토들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참칭하는 행위가 10년 동안 9번 일어납니다. 엄청 혼란스러웠겠네요. 네, 어마어마한 혼란이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낸 원인이 결국은 손문과 위안스카이의 무능 때문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손문이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공화국의 그 혁명을 준비 중이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장제스. 그분이 뒤를 이어서 정리를 하면 빠르게 진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중화민국을 만든 손문 자체가 네. 정치적인 철학이 부재했어요. 무슨 뭐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기는 뭐 이제 중화민국 건국에 대한 이론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전혀 정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딴 데서 이걸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동안 과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손문은 애초에
그 일반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네. 하와이에 노동하고 있는 형 따라가서 서양 문물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중국식 교육을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서양식 교육을 홍콩에서 배워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네. 의사로도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래서 하와이가 이제 형이 있었던 자기가 공부했던 하와이에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당을 하나 만들고 이걸 갖고 상해에 와갖고 내가 중화민국을 바꿔보겠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 그럼 내가 도와줄까? 네. 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말만 믿고 덜퍼덕 거병을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이런 그 근본 없는 애가 중국의 왕이 되겠어 싶은 생각에 네가 한번 이거 저지르면 중국에 혼란은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 중국 황실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차지할 텐데 거기에 조금의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네. 개무시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안 도와주죠. 그쵸.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고, 맞아요. 네, 일본에 가갖고 이제 거기에서 러일 전쟁까지 지는 꼬라지를 보면서 다시 이제 중국에 와 있던 많은 유학생들이 열받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걔네들을 다시 모아갖고 내가 과거에 이거 했었는데 실패했잖아. 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 혁명 동맹을 만들게 돼요. 이게 국민당의 전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전과가 있잖아. 네. 한번 사고 쳤던 전과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기랑 전혀 상관없이 신해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상황이 좋았죠. 타이밍이. 상황이 좋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영국이나 미국의 지지를 내가 받아왔습니다라고 딱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네. 크리스마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면 당신이 총통을 하시오 라고 떠받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기가 이 혁명을 주도를 했거나 네. 혁명의 조직들을 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연고가 있었다 그러면 이 조직이 튼튼할 텐데 사실 예전에 한번 실패하고 떠났던 혁명가가 돌아온 상황에서 그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손문을 안 쳤기 때문에 대표성은 손문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권은 네.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손문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조직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중화민국이 생겨나게 된 거고. 네. 자,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중화민국을 만들었으면 어찌됐거나 그 후에라도 잘 달게든지 협박을 하든지 어떻게 해갖고 이 조직력을 강화를 그럼요. 시켜야 됐거든. 근데 이미 북경에는 위안스카이가 일종의 지금 있는 신해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남부의 반란군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죽고 없었잖아요. 네. 청나라 왕이 독살당해서 죽고 없고 서태후도 죽고 다음 없는 날 상황에서 죽고. 네.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네. 왕의 형제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왕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었어. 네. 근데 밑에 남부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 남부의 사고를 친 세력들이 옛날 신군부 세력이야 우리로 말하면 네. 위안스카이가 사령관으로 교육시켰던 애들이다라고 하니까 위안스카이를 총리를 만들어 갖고 네. 네가 내려가서 합의를 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 이 군사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정벌을 한다고 내려가 가지고 일단 맛만 보여줍니다. 네. 남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남경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 도시들을 함락시키면서 우리 힘을 봤지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더 진격을 안 해요. 네. 충분히 진압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격을 안 하고 조정에다가 너 이미 남쪽 보니까 그 공화국 생겼어. 중화민국 생겼어. 얘네들 인정하고 우리가 절반씩 나눠서 통치하는 쪽으로 내 합의를 보면 어떨까라고 역으로 그 내용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수렴청정이고 모든 군권을 총리 겸 반란군 진압대장인 위안스카이가 들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는 상황으로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양쪽을 다
조종을 한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손문한테서 이제 우리가 네. 내각제를 하자.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를 통해 갖고 니네 공화국 좋네. 네. 이론 보니까 이거 좋은 거네.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테니까 총선거를 해 갖고 내각제로 가기로 하고 일단 각부 장관들을 우리가 나눠서 뽑자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손문 진영에서 사람들 절반을 뽑고 북쪽 진영에서 절반을 뽑아가지고 공화국을 만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남쪽 지형은 전부 다 파벌이 많은 거고 네. 북쪽은 위안스카이 혼자서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장관들이나 사람들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위안스카이한테만 충성해. 근데 남쪽에 있는 애들은 네. 다 자기 뭐 해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지 선문을 중심으로 뭉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 그러면 나한테 총통 자리를 넘겨. 그래서 손문한테서 총통 자리를 뺐습니다. 네. 근데 손문이 이걸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는 남부대로 총선을 치렀고 이러한 총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남부에서 강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청년 지도자가 숭자오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이제 넘겨줬잖아요. 총통직을. 네. 요때 농림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혼자서 마음대로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장관들 말 안 듣고 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약속 위반이다 그래갖고 손문하고 같이 국민당을 재건을 해갖고 강력한 정치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거를 치르긴 치러요. 1913년 2월에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국민당 진영이. 왜냐하면 북쪽 진영은 아직 구체적인 당이라든지 당원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또 깜짝 놀랄 일 아니야. 그동안 왕 밑에서 살던 사람들도 투표를 하라고 하니 네. 그 투표가 제대로 되겠냐. 투표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지. 이제부터는 공화국이 돼서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대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이 돼갖고 나라 경영하는 그게 뭔 소리야? 과거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쪽 진영에선 제대로 된 선거가 안 이루어지고 네. 남쪽은 숭자오론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들이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대다수를 이끌면서 압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기 총리가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고 차기 총리를 뽑아야 되니까 네. 차기 총리가 이제 국민당이 이겼으니까 국민당을 이만큼 키워는 숭자오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하이 기차역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을 맞아서 피격을 당해 죽죠. 그러니까 암살을 당한 겁니다. 암살 배우는 추정이 가능한가요? 뻔하지 않겠어요? 네. 그 당시에 임시 총통을 맡고 있었던 위안스카이가 이거를 사주했다라는 게 그냥 복론인 거죠. 네. 이 사람 나이가 이제 31살이었어요. 너무 젊다. 근데 뭐 옛날에는 좀 일찍 출세를 하고 철이 빨리 들었으니까 네. 네. 뭐 젊다고만은 뭐한 나이 정말 아까운 정치인 하나가 진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네.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가 이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됐고 네. 근데 똑같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랄까 남쪽 진영 안에서 위안스카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제2차의 혁명이 시작되게 되는 시발점이 돼요. 이 사람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 갖고 공화국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준비됐던 신의 혁명 이후에 3년이 넘게 준비돼 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면서 네.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잘 마무리가 됐었다면 공화제로 쭉 갔을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정말 최소한 중국의 남쪽만이라도 공화제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자, 문제는 위안스카이가 이 네. 짓을 저질러 놓고 네. 쟤네들이 다시 반응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라는 상황에 빠졌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위안스카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일단 위안스카이를 이해하기 전에 네. 여기서 이제 손문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손문은 국민당의 당수로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얼마든지 권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갖고 우리 송조론에 대한 암살 음모가 위에서 일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줍시다. 남부가 모여가지고 북부로 네. 치고 올라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아니 조용하진 않았는데 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거야. 왜? 이 사람은 정치 철학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자꾸 정치 철학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단 자기가 똑똑해야 남을 설득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중화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자기만의 일종의 그 플랜이 있어야 돼. 국가 경영 플랜이. 구상을 해 놓은 게 전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1차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네. 만났던 일본의 극우 인물이 있어요. 네. 그 극우 인물이 우찌다 료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인데 네. 얘가 당시에 그 현양사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절 이름 같지만 일종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사실 말이 정당이지 폭력 조직이나 마찬가지야. 네. 근데 이 현양사라고 하는 조직 안에 18살에 들어가가지고 쭉 그 현양사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네. 이 조직에서 키우는 엘리트인 거야. 네. 그래서 러시아로 유학도 보내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유럽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일본이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정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네. 꿈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젊은 나이에 나가고 호승심에 네. 이 나라를 보면서 지금 비록 일본이 섬나라지만 조선도 짓밟고 중국도 짓밟고 러시아도 짓밟고 요거 다 우리가 먹어버려야 되겠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꿈을 키웠는데 네. 문제는 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버린 거예요. 네.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의 그 동업자가 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문이 도망왔을 때 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젊은 정치가 그 우치다 요에이를 만나가지고 네. 이 순원한테 돈을 대줘가면서 순원을 꼬드긴 거예요. 자기 세력을 키운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는 왕조는 엎어야 됩니다. 엎을 때 어떻게 엎어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혁명 운동을 가르쳐요. 사실상 순원한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왜? 네. 아까 말한 현양사라고 하는 일종의 단체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현양사는 이 사람을 조직의 앞으로 네. 중요한 간부로서 키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양사에 의해서 손문이 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1901년도에 흥령회를 결성해가지고 일종의 정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친목 모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조직력을 갖춘 쉽게 말해서 낭인들과 군대를 갖춘 조직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각이나 이런 쪽에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러일 전쟁 하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뭐 근거는 없어. 그냥 싸우면 이길 수. 내가 가서 봤는데 애들 비리비리해. 그래서 전쟁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못 나올 거야. 싸워.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를 완전히 우리 손에 얻어야. 네. 그 다음은 중국을 먹고 그 다음 러시아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을 이토 히로부미하고 함께 계속 일본 내각 안에 확산을 시킨 거예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조선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죠. 네. 그리고 2차적으로 한 게 뭐다? 손문한테 이제 가갖고 중국도 변화시켜라. 공화국을 세워 네. 라고 떠밀어서 보내면서 그때 황태자라고 이게 아까 이제 전에도 네네. 얘기했지만 같이 갔죠. 네, 같이 그 사람을 같이 왕실 그 서열 2위 그러니까 조카죠. 왕의 네. 조카를 보내가지고 이제 같이 보내갖고 일본과 중국이 같이 공화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업 헤게모니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친일본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럼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거의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네. 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당시의 손문은 사실상 중국인이 아닌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원의 호도 일본에서 그렇죠. 네. 일본 왕실의 그 외척이 쓰고 있던 호를 받아온 것도 있는데 네.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종교를 바꿨군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회. 그 영국하고 네. 직접 연결이 돼 있었던 예수회로 개종을 하고 네. 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현지처를 둡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 가면서 싹 입을 씻고 중국 가서도 네. 연락을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조광지처까지 버리고 네, 20살 어린 20살 어린 우리 송산남매라고 네. 네, 손문과 장개석과 그리고 중국 최고 재벌이랑 결혼했던 그 송씨 삼남매가 있어요.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가족 관계를 개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 틀려먹은 거지. 그쵸. 네, 그래서 돈도 일본한테서 다 받았었고 그 활동 무대도 다 이제 중국이랑 일본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신변이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하와이에 출생증명서를 위조해갖고 미국 국적을 따요. 하와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해갖고 미국인이네요. 미국인이 된 네. 거지. 우리가 아는 이승만 모씨 그 양반도 네. 일본 국적자였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많이 닮았어.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중화민국에 대한 그 국가적인 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도 있어야 네. 되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정치 변혁을 목표로 민권주의를 내세웁니다. 말로는. 네. 근데 중국의 민권주의를 갑자기 쑥 들이밀면 영국이나 다른 서양처럼 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네. 이걸 살짝 개조를 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1896년도에 이거를 이제 영국에서 네.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했다라고 위인전에 쓰고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네. 1884년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요 갑신정변 때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서 옮깁니다. 네. 그 다음에 갑오경장, 네. 1894년에 있었던 갑오경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가 베껴요. 덕목이나 거기에 관한 철학들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민족주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네. 멸망, 흥한 이래가지고 네.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을 시킨다. 그러니까 요걸 믹스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국 혁명 동맹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유학생들 상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영국에서부터 구상한 앞으로 새로운 개국의 철학이야. 라고 꺼내놓는데 요게 한국 거 반, 일본 거 반,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반만주족 네, 그리고 그리고 한족들한테 섞일 수 있는 요 세 개를 믹스해 가지고 삼민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제달로 오랑캐를 박멸한다. 네. 그다음에 회복중화.
그러니까 회복 중화, 창립 민국 이게 이제 중화 민국이 되는 건데 네, 네. 중화를 만주족한테 뺏어 가지고 네.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그다음에 평균 직원이라 그래갖고 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권리를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로 이른바 삼민주의를 만듭니다. 근데 오랑캐를 박멸한다. 요거는 네. 자칫하면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일본이나 미군이나 네, 다른 네. 국가들한테 반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살짝 빼요. 그래서 삼민주의. 그래서 삼민주의가 됩니다. 이게 사민주의가 삼민주의로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나라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천을 했는데 문제는 정작 이 내용을 전파를 해도 알아듣는 중국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 너무 이제 민주주의라는 민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부 개혁 사상가들에 의해서 네. 갑자기 국민들이 똑똑해져 갖고 네. 야 이제부터는 왕은 없어진 거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야.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네. 내일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의 시민. 이게 안 돼. 안 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황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고. 수천 년 수천 동안 년. 왕이 있었고 네. 사실은 왕이 있었어도 대부분의 중국에는 왕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그 부호들을 따르는 그렇지. 그런 게 더 강하기 그냥 동네 때문에. 이장이 더 무섭고 네. 밥만 안 굶기면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고 가는 민요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선문이 나타나서 니들을 깨우쳐가지고 네. 왕정을 탑하고 니들한테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해도 뭔 개소리야 밥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뭔데?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없었던 네. 이 선무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안에서 배워서 진짜 공화정을 실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요? 예, 송자오론이 네. 숭자오론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다 날려먹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무 짓을 못했던 선문에 비해서 위안스카이는 어땠을까요? 네. 위안스카이는 그럼 북쪽에서 계속 자기 세력을 규합했을까요? 그러고 싶었지만 네. 북쪽에 있는 애들도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차피 또 대감 아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장관 차관 내지는 높은 자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네.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둥 그쵸. 사람들한테 모아서 선거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의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위에 애들은 사실 공화정을 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렇죠. 자기 권력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굳이 해야 돼요? 위형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위안형이지. 위안형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밑에 애들은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거를 같이 해야 이게 합쳐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합쳐질 것 같으니까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황제정으로 그냥 돌아가자.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는 우리끼리 황제정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니네들이 과거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놈들도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기득권 내놓고 평민 뭐 선거를 해서 너 뭐 장관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 말 들을 놈 아니니까 네. 과거제 다시 부활하고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관료제도를 다시 만든 거지. 네네네. 투표로 의해서 사람을 뽑는 불가. 그러니까 다시 과거제를 시작하면서 황제제를 역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도 따져놓고 보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나마 손모는 몇십 년 동안 공화정에 대한 공부라도 좀 했지만 얘가 공화정을 어떻게 알아 위안스카이가. 자기도 모르겠죠.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사람들을 설득시켜갖고 자 내일부터 공화정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네. 이렇게 역할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부와 남부에 있었던 네. 모든 의회를 멋대로 해산을 시켜버려요. 위에 거야 자기 말 듣고 해산이지만 아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선거까지 다 해놨는데 국민당으로 이제
당론이 지금 정해져 있고 네. 이제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투표 다시 합시다. 그래서 총리 세웁시다. 우린 숭자오론 하고 있는데 숭자는 땅 싸서 죽이고 야 복잡해서 안 되겠어. 그냥 다시 돌아가. 의회는 해산했고 그냥 국가 평의회를 이게 임시 조직이지 우리로 말하면 네. 임시 조직을 세워갖고 이 사람들이 모든 관련 이제 내가 지명한 대로 할 거야라고 하니까 남부는 죽었다 깨나 이거 안 받아들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양쪽은 완전히 분열한 상태로 나눠졌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냐를 갖고 국민당하고 네.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력을 더 그렇죠. 키우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당이 못 가진 게 뭐야? 국민당이 못 가진 건 돈이지. 그렇죠. 돈이 없는 거지. 왜? 지금 민주주의로 바꿔놨으니까 옛날처럼 삥을 못 듣잖아. 맞아요. 공화정을 하려면 이제 뭔가 나라를 개혁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뭐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국민당은 누구한테 빌렸을까요? 일본 아니면 영국 아닐까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굳이 그 국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낼 생각은 그럼 없었지. 미국. 아니지.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돈 많았던 왜? 예. 외세가 아니군요. 예.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송씨 삼남매 오빠한테 가고 돈을 빌려요. 송씨 삼남매 오빠 부호 정체가 그렇죠. 궁금해요. 그러니까 복건성에 있는 돈 많은 부호를 꼬셔가지고 국민당의 운영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집 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았군요. 그 집 딸을 봤는데 이 세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부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네. 둘째 딸이 약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반골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이 큰 딸인 큰 딸인 송애령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네. 재벌집으로 시집을 가고 네. 거기에 돈을 빌리러 이제 장개석이 오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는 이제 중국 여자들이 기가 셌으니까 네. 돈 많은 형부 집에서 이제 삼자매가 다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송애령 씨 집에 네. 둘째 딸인 손경령이 있었는데 네. 손문이 네. 나라를 세우겠다고 오신 거야. 네. 그래서 돈을 좀 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중화민국의 모든 재정, 뭐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뭐 금융화폐 네. 이런 것들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빌리러 와요.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아저씨인데 왠지 저 아저씨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처럼 보이는 진짜 거야. 나라를 세울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이 경령님께서 이 한 몸을 투신해가지고 20살 차이를 극복하고 와. 손문의 부인이 됩니다. 네. 네, 결국 이분은 나중에 뭐 이제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송미령인데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익히 얘기한 장개석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손문이 죽고 나서 그 언니 형부가 죽고 나서 힘이 떨어진 걸 보고 우리 집안의 가업이 중화민국의 왕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막내가 그러면 내가 나서 가지고 또 유부남인 엄청난 집안. 장개석을 꼬셔가지고 다시 장개석하고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막내 남동생이 있어 송지문. 네. 그래서 형분의 돈을 가지고 물론 이 집도 돈이 있지만 네. 형부와 송씨 집안의 돈을 가지고 장개석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이 송씨 삼남매가 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인 송자문이 네. 이른바 중화민국의 경제 경영을 다 맡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장을 다 맡아가지고 네. 누님들 덕분에 중화민국을 근대 국가로 키우기 위한 모든 재정을 맡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엄청나게 큰 인프레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네. 완전히 중국 경제를 다시 망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요거는
장기석 얘기할 때 네, 네. 우리 송씨 궁금한 삼자매 부분. 네. 송혜령, 송경령, 송미령 자매 누가 얘기를 누군지 하도록 혹시 하고 아시나요? 아니 뭐 얼굴 보 여기 막내고 네. 큰언니고 둘째지 뭐 나랑 얼굴 대충 나이가 나오는구만. 네. 왜냐면 그 나이 차이들이 상당히 납니다. 89년생, 97년생, 뭐 94저 7년 막 이렇게 터울들이 나는 자매들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어찌 됐건 간에 네. 뭐 요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못 가진 게 돈이니까 네. 자체적으로 돈만 조달하면 무기도 사고 군대도 키워갖고 네. 위안스카이랑 싸워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때까지 배고프잖아. 네. 근데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해갖고 돈으로 이게 남부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그 조직들을 이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포섭을 해갖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남부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해갖고 권한들을 나눠주게 되다 보니 사람들을 영입하다 네. 보니까 완벽한 중앙 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자, 네 동네는 네가 지켜. 네 동네 권한은 네 거니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방식이 약간 된 거고. 고려 시대 때 호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 호족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호족들은 뭘 가집니까? 소통제. 사병을 가지게 돼요. 사병을. 사병도 가지고 그리고 그 태조 왕건도 여러 부인을 거느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권력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사병을 키우고 조세권을 네. 이어받고 그걸로 해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네들이 머리가 커진 거예요. 보니까 손문도 별로고 위안스카이도 별로고 다 별로. 지금 꼭 어디 한 군데 소속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충성을 네. 맹세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간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러한 군벌들이 수십 개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힘을 빌리다 보니 그러니까 찍어 누르지를 네. 못하니까 너 내 편 하면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해도 돼라는 권한들을 자꾸 밀어주게 되다 보니까 네. 그 손문과 위안스카이 사이에서 그쪽에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또는 네.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하는 애들은 내가 독자적으로 내 군대 운영하면서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군벌들이 만들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통제 못할 정도로 중국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공화국으로도 안 가고 황제정으로도 못 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일본이 또다시 끼어듭니다. 또다시 끼어들어서 손문은 이미 내 사람이니까 그렇죠. 위안스카이한테 압력을 넣어요. 네. 네가 황제라며? 새로 황제 됐는데 축하해. 네. 근데 원래 청나라하고 우리하고 그 청일 전쟁 이후에 배상금에 관련된 보상 계약이 있었어. 네. 나라를 네가 세우고 새로 왕을 한다고 하니 요걸 좀 갱신해줘야 되겠는데라고 압박을 넣어요. 그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네. 외교는 또 처음이라 이렇게 을질로 해본 외교는 처음이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본 약점 잡았잖아. 네. 갑자기 21개의 조항에 일본을 위한 조항을 턱 내밉니다. 이게 청일 전쟁 이후에 텐진 조약보다 네. 더 강화된 요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21개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네. 일단 산둥에 대한 권리를 줘라. 산둥반도를 어. 달라. 그렇지. 네. 그래서 산둥반도를 직접 주진 않더라도 뭐 산둥 안에 이미 독일도 들어와 있고 네. 뭐 청도에 들어있고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나 조약을 새로 변화해야 될 때는 이거는 사실상 산둥은 일본의 권리로 주장했으니까 독일하고 니네하고 결정하지 말고 독일을 우리하고 보내서 협의하게끔 만들어. 네. 언젠가 독일하고 한번 붙어볼 생각을 했던 거지. 당장은 냅두고 있지만 네. 상동에 대한 권리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은 남만주와 동부, 그 만주의 남동부, 네. 지금 말하면 이제 그 대련이라든지 지금 네. 그
그 리순 같은 자기가 이제 한번 이제 잡아먹었다 러시아한테 뺏겼잖아. 네.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를 또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로서는 이제 똑같은 거죠. 앞으로 니네 나라가 뭔 나라가 됐든지 간에 네. 뭘 만들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네가 나라 완성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현재 일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네.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건드리질 마라. 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일본 애들은 지금 이제 이미 만주 쪽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애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나 건물이나 세력이 있을 건데 이 세력들과 거기에 있는 부동산, 동산을 비롯한 자산에 대해서 절대 일방적으로 네가 갖고 가는 게 없게 해라라고 하는 네. 조항을 요구를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인 건 확실한 거죠. 네, 거기에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영토 불한량 조약을 추가로 요구해요. 영토 불한량이요. 그러니까 일본의 허락 없이 네. 지금 그동안 다 떼줬잖아. 청도 그쵸. 떼주고 뭐 상하이 떼주고 앞으로 중국 땅을 다른 나라한테 빌려주거나 떼줄 때는 일본의 허락 안 받고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정 네, 간섭이잖아요. 네. 본격적인 네. 간섭이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을 내각이라든지 각 장관 같은 데다가 뭐 차관이라든지 고문 같은 형태로 네. 다 초빙을 해갖고 관리 감독을 받아라 라고 하는 5가지 조항을 요구를 합니다. 거의 그리고 뭐,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상업권과 포교권. 약간 치외법권 같은 걸 요구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안에서는 그동안 기독교가 여러 번 예수회에서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포교를 못 하는데 일본인이 기독교를 포교하게 되면 이건 안 건드린다라고 하는 약정을 맺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정도면 나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사인을 해버려요. 왜? 모르니까. 또 방법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처리할 게 산적해 네. 있는 거라 일본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안 되면 들이받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우리나라 못지않게 몰랐던 거죠. 얘네들도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이 조약을 맺어놓고 네.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네. 다 까발려 버립니다. 나 위안스카이하고 이런 조약을 맺었네. 위안스카이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네. 라고 소문을 내버리니까 남부 동맹이나 위안스카이를 지지하던 세력들까지도 이 새끼 미쳤네. 이거 왕이 아니네. 그냥 네. 일본한테 이걸 다 팔아먹었네. 황제는 무슨 얼어 죽을 황제야. 라고 하면서 반감이 극심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네. 이러한 이제 자기가 황제다라고 하는 포고를 내리는데 아무도 이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이 21개 조항을 2015년 1월 달에 몰래 계약을 했거든. 2015년이요? 2015년. 원래 많이 틀리는데 1915년 네, 네, 1월에 네, 네. 이 12개조 조항을 몰래 네. 일본하고 조약을 맺고 입을 닫으려 그랬어.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부터 내가 황제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미 사람들이 너 황제하려고 우리 중국을 전부 다 일본한테 다 떼주기로 했다며 라고 하는 상황이 들통나 버리고 네. 이 상황에서 뭐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아니 네가 뭔데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까지 모든 권한을 일본한테 다 인정을 한다고 그래. 난 그거 싫어. 이렇게 반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황제 선언을 했는데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3월에 그럼 나가 황제를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공화정을 다시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3월 20일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6월 5일에 죽어요. 죽어요. 네.
왜 죽었을까? 요독증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요독 중이요? 독에 중독 그게 아니라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요독. 이게 이제 네네. 오줌으로 이제 독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좀 이상한 게 수상하죠.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갑자기 이 죽은 것 자체도 조금 얘기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이렇게 위안스카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제 위안스카이가 하려고 했던 게 없어지면서 국민당이 모든 공화정을 이끌어갈 네. 수 있는 국가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이때가 1916년이니까 네. 이때부터 공화정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 대가리가 커진 군벌들은 이 지금에 있는 손문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손문이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공화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됐어. 그건 좋아하시는 니들이나 하시고요. 우리끼리 그냥 해나갈게요. 이 혼란이 늘어나게 되면서 군벌들이 와. 이마만큼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지도 위에 있는 이 이름이 군벌의 이름인가요? 염석산, 장장림, 그렇죠. 오페부 이름도 예. 무섭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군벌들을 설명한 건데 네. 이 군벌들이 사실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네. 대외적으로는 손문이 이제 중화민국을 이끌고 있다고 했지만 중화민국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연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9년 동안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고 네. 9년 후에 이제 쓸쓸하게 베이징에 있는 그 병원에서 네. 그냥 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후계 구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군벌들과 네. 국민당을 대표하고 있던 국민당 안에서 내분 세력들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장개석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개석에 의해서 이 군벌들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죠. 네. 근데 장개석이 중국 통일을 이루기 직전에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결국은 공산당하고 장개석하고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일본군이 쳐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합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설계 과정 안에 일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네. 내용은 뭐냐면 둘 다 정치 능력이 안 되는 애들끼리 한쪽은 공화국을 세워본다, 한쪽은 황제정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둘 다 잘 안 된 거고 네. 이 둘 다 잘 안 될 만하게끔 일본이 뒷조정을 해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 이 싸움을 부추겨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싸움의 결과로 중국은 여러 개의 군벌로 나눠지게 되고 이 군벌들이 각자 스스로 왕을 참칭하면 꼭 굳이 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는 걸 참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세력들을 각계결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본을 대신해서 네. 중국을 통일하고 네. 그때 가서 다시 일본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을 키워내게 되는데 네. 그 세력이 누구다? 장개석이다라고 네. 하는 요건 역사적으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인정받는 사실은 그쵸.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인 걸로 봤을 때 장개석도 결국은 친일파였다. 일본의 사주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동아시아에서 만들었던 개혁 세력 그리고 지금 청나라를 멸망시켰던 손문과 위안스카이까지도 전부 다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이간질을 통해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맞아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기 사람을 심고 분열시켰다가 그렇죠. 분열시키고, 낼름 가져가고 네. 이런 이 세력이 패턴을- 약해지면 네. 잡아먹고 네. 이런 방식이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분열된 중국의 군벌들이 어떻게 좀 통합이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장개석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살짝 예고를 해드리자면 손무는 죽었을 때 자기 후계자로 장개석을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장개석은 이른바 처갓발로. 아까 나온. 네, 아까 나온 손문의 말하자면 동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동서로서의 처갓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신흥 군벌로 성장해서 나머지 군벌들을 장악해가면서 국민단의 세를 확장시킵니다. 네. 근데 이 안에는 이 송씨 네, 삼남매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일본의 지원, 미국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네. 근데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뒤에서 동시에 받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이 이 가자라 테프트에 먹힌 네.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일본과 미국이 장개석을 앞세워서 중국을 통일했으면 이거를 나눠 먹을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지 요 방법을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저희 민족 대명절 중에 하나죠.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역사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